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예, 제 13장 종상장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에요. 종격은요, 유일하게 우리 임철초 선생께서요, 확장을 하신 거예요. 기존에 있던 종격은 뭐였었냐면은 오격이 있죠. 일단 오행의 오격, 오격이 있어요. 첫 번째 목은 뭐예요? 곡직격. 이건 목으로다가 쏠려 있는 현상이에요. 목일주가 목월에 태어나면 참 좋겠죠. 오늘 두 번째 사례명조가 곡직격입니다. 첫 번째 곡직격, 두 번째 염상격이에요. 불탈염자예요. 불화가 이렇게 아래 위로 두 개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염상격. 풀은 위로 올라가죠. 이 곡직은 나무니까요. 이건 구물곡자, 고들직자예요. 오늘 구물구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수라고 하죠. 목은 인이니까요. 염상, 이건 예예요. 인이 예지 신호로 나가잖아요. 세 번째가 뭔가요? 목화 토가 되겠죠. 가색격이에요. 심을가자예요. 이거는 벼하변에 집가자는 심을가. 그리고 벼하변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막힐 색자인데요. 가색이라고 해서 이건 심을가 거들색이래요. 이건 토예요. 그런데 이거 인예. 또 이거는 그럼 뭐가 되나요? 인의 예지신. 믿을 신잖아요. 신. 그리고 이쪽에다 쓸까요? 네 번째가 이제 뭐냐, 금이니까 종혁격이에요. 종자, 다른 종자 써야 돼요. 그리고 가죽혁자, 바뀐다. 이거 하나 더 쳐야죠. 이거는 인의, 이거 의리가 되네요. 의리. 인의 예, 지혜 지자가 이제 나오네요. 수, 윤학격이에요. 아래로 물이 내려가죠. 이건 금이에요. 종혁격. 지혜 지자예요. 알지자가 요거고,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알지자. 이게 이제 오격으로서 종안격이에요. 종안격인데, 그리고 적천수 천미 이전에 이제 벽곡론에서 있는 심해첨 선생의 자평진전에서 뭐가 있냐면 기명 종제격, 종제, 하나 건드려야 되는데 또 쓰려고 제가 종제, 그 다음에 종살. 이거는 기존에 있던 종격이에요. 이게 모두 다 7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던 것을 이제 임철조 선생이 확장을 하신 거죠. 종격의 확장. 종격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왕, 종강, 종세, 이렇게 이제 세력에 따르라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종합격 역시 종색격이에요. 이 식신이 많아서 일주가 힘이 쭉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그 세력을 쫓아가면 돼요. 종세라는 것이 바로 종합격을 말하는 거예요. 읽고 해석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임철조 선생의 설명을 듣고요. 사례명조 2개만 하겠습니다. 모든 사례명조가 10개가 되니까 다섯 차례에 걸쳐 종격을 하는데, 오늘이 아마 세 번째일 거예요. 그리고 6개째 하는 거겠죠. 종덕증자라고 해서 종격의 진짜를 얻은 자는 단지 논종, 종으로만 논하면 돼요. 종신은 또한 뭐가 있다? 길과 흉이 있다. 이거 화는 화평할 화자가 아니에요. 어조사로. 그러니까
어조사죠. 어조사로 뭐뭐와라고 설명을 합니다. 화나 관나 우리 발음이 비슷하죠. 중국 발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빨간 글씨로 하는 것은 적천수 징이는 설하고가 자칭 자기가 증주를 했다고 하는데 증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임철초 선생이 증주를 한 것을 카피를 한 거죠. 어디서 굴러다니던 걸 책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임철초 선생이라는 말은 싹 빼버리고 자기 아저씨가 주었다. 아저씨도 명리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집안 아저씨예요. 관심이 있었는데 벽장에서 굴러다니던 걸 갖고 가서 좀 봐봐라 라고 했는데, 보니까 출판을 하고, 그러니까 적천수 징이가 먼저 나왔어요. 징이가 먼저 나왔는데 적천수 천미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책을 사서 보니까 자기가 쓴 징이하고 뜻이 거의 비슷하더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적천수 징이에는 자기가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유백원 원저예요. 왜? 원문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임철초 편주라고 했어요. 임철초 편주 설하고 증주 이렇게 해서 임철초도 집어넣네요. 편주라고 해서 이렇게 편을 나눴다라고 하니까 임철초 선생 말을 아주 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적천수 징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이백 이게 이제 누구예요? 자, 유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이백이라는 사람을요. 그리고 임철초 증주 원수산 찬집. 찬집은 건드리지 않고 이 글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새로 짰다라는 것이죠. 네. 자, 여담이 좀 길었습니다. 자, 임시와 했어요. 종상, 상을 어떤 따르는 거는 한결같지 않다. 비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재성과 간성만 논하는 것은 아닐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라고 하는 건 뿐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동안에는 재성과 간성만 가지고 종을 나눴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가 고립되고 무기하면 사주에서 전혀 없어요. 생부지 생하거나 돕는 그런 뜻이 없으면 만국이 관성이면 위지종관이라고 하고요. 만국이 재성이면 위지종재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걸 오히려 이제 이 밑에 거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설명하는 것이겠죠. 만약 일주가 금이에요. 일주가 금이고 제시는 그런 목이겠죠. 그런데 이 금일주가 출령에 태어났어요. 출령에 태어나서 목재가 강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점점 강해지죠. 그럼 이건 제격으로 흐를 거라는 거예요. 아예 종재로. 금으로 이제 주체를 잡았으니까. 위지태가 지나친 것이 확실하다. 그럴 때는 활을 쓰라. 왜냐면 봄이니까요. 하령, 또 그리고 여름에 태어났다. 계절을. 그러면 화의 설기가 강할 것이다. 모의 설기가 가는 이 목이 재성의 설기가 강할 테니까 수를 써라. 동령에 태어났으면 수가 많으니까 목이 떴을 것이다. 그러니 토로서 배제하고 화로서 따뜻하게 하라. 이렇게 되면 반대로 흉하다. 만약 이것이 반대, 이것을 반대로 쓰면 반드시 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위 종신은 또한 길신과 흉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종왕, 종강, 종기, 이게 종기나 종세는 거의 비슷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론을 이제 끌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왕, 강, 상, 이제 이런 종세 지리는 비교해서의 비자의 차자 아니에요. 종재관, 재성과 간성의
종제나 종간에 비해서 더욱 난추산, 추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마땅히 우당 심찰 자세히 살피라. 차 4종은 제서에서 모든 서에서 미제 아직 실리지가 않아 있으니 여지입설 내가 이런 새로운 이론을 밝히는 것이다. 시험에 해보니 확실하니까 비허냐 엉뚱한 소리가 아니다, 헛소리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내가 여태까지 없던 이론을 내가 실험해 보니 어쩌고 임철조 선생이 얘기한 것을 쏙 빠뜨린 거죠. 빠뜨리고 징의에서는 싹 뺀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나와요. 징의도 있는 소리입니다. 종왕자 사주에서 개비겁 왕한 것은 비겁이 많은 것을 종왕이라고 한다. 그리고 없다 관설지제 관과 살이 그걸 제하는 게 없을 때 비겁이겠죠. 유인수지생 그리고 또 비겁을 더 왕하게 하는 인수가 생을 하면 왕지극자 왕한 것이 극에 다다를 것이니 종기왕신 그 왕한 기운을 따라야만 된다. 중요한 것은 대운에서 비겁이나 인수로 가는 것이 기라고요. 만약 국중에서 인수가 가벼우면요 역시 식상 역시 아름답다라고 해서 인수가 많을 때는 식상운으로 가는 걸 꺼리죠. 그 이유 식상운이 들어오면 인수가 막으니까요. 극하니까. 그런데 관사로는 위지범망 비겁이 많은데 관사람 들어오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왕한 것을 범하니 흉화립지 흉과 화가 뻔히 서서 다다를 것이다. 또 재성운은요 군겁쟁제가 일어날 것이니 구사일생 열이 가서 아홉은 죽고 하나는 살아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종강자 인수가 강한 것을 말합니다. 인수가 중중해요. 비겁이 첩첩하고요. 일주가 당령을 했어요. 절 끊어졌어요. 이로 재성이 그러니까 결국은 재성이나 관살지기가 일절 끝한 턱만큼도 없을 땐 이인동심이다. 뭐와 이인동심일까요? 비겁과 인수가 동심이 돼서 강지극이라 강한 것이 극에 다다랐으니 가순이 불가역이하라. 순이 따를 것은 옳고요. 거역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즉 순행 비겁으로서 순하면 비라고요. 인수는 역시 좋다. 식상은 역시 인수가 충국하니 필요하다. 인수를 말하는 거니까 식상은 들어오면 깨지겠죠. 그래서 또 재관운은요 그 험한 어디에요? 그 험한 재관운은 안 좋다는 뜻이죠. 노한다. 강신을 노하게 해서 대흉 크게 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기라는 것은 뭘까요? 불론 논하지 마라. 재관인수 식상지류를 논하지 말고 만약 기세가 목에 있거나 화에 있으면 목화운으로 흐르면 되고요. 또 기세가 금수운으로 되어 있으면 금수로도만 이루어졌으면 금수로만 가면 되는데 반대로 되면은 반드시 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종세자는 세력을 따른다는 것은 세 개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일주가 무근하고 재관 식상이 병왕 같이 왕이에요. 불분강약 요거에 대한 것을 강약을 나눌 수가 없을 때는 또 비겁이나 겁재의 생부가 일주의 생부가 없어요. 또 불능 한 가지 신을 따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갈 수가 없을 때는 반드시 화해하는 것이 옳다. 보아서 재관 식상 중에서 어떤 것이 도광 유일하게 왕한가 보고 그 왕자를 왕한 기운을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삼자가 균정 고르게 있으면 불분강약 이건 뭐 어떤 게 강약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 먼저 재운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화하라. 그리고 인통식상지기 그 식상의 기운을 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식상의 기운을 재성이 빼서 재성이 관성을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기재관지세라고 해서 즉 기라다라는 것이죠.
행, 관살지는 그 다음이고요. 식상으로는 또 그 다음이다라고 해서 재관 식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행, 비겁이나 인순으로 오면요. 필용부위 반드시 흉한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시험 누지라 내가 실시해서 여러 번 경험한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자, 그래서 여섯 번째로 가면 되는데 이게 328번이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종제. 두 번째도 종제. 세 번째가 종제. 세 번째가 종관. 네, 종제인가요? 종살. 네. 오늘도 종살 하나 양인격에 이거 벌써 내려왔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종살격 하나 하고요. 양인격에 그러니까 비겁이 왕한 건 뭐예요? 종왕격이 되겠죠. 종왕격. 그런데 저는 이걸 양인격으로 잡아놨습니다. 양인격. 정왕격으로 잡아야 되겠죠. 양인격이라고 하지 말고 목으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비겁으로만 다 이루어졌으니까 종왕격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가 않네요. 봐봐. 양인격이 아니죠. 네, 종왕격. 네.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자, 양인격 하나 할게요. 종살격이요. 지난번에도 종살격 하나 했을 겁니다. 종제. 벌써 지났네요. 네, 이게 종살. 종제. 네, 종살격. 예, 맞아요. 이게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종살격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왕격이 나옵니다. 이건 밑으로 내려 써야 되겠네요. 예. 자, 읽고 좀 내려 쓰겠습니다. 종살격이 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신사, 신축, 의류해요. 이게 사유축 근국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종살입니다. 어디까지 좋으냐? 다 좋아요. 예, 금수로 흐르기만 하면요. 무술대운도 좋아요. 금이 채니까요. 예, 을미대운 돼서 끝이 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주의 기운이 오면 안 되겠죠. 살을 따를 것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쓰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예.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예, 신사, 신축, 의류. 이게 같은 을목 이거 하나 소용 없습니다. 쳐다볼 것도 없어요. 네, 좀 펜을 바꿔야 되겠네요. 자, 을목생호 개동이라고 했어요. 추월이에요. 마지막 겨울이죠. 기전금국 했어요. 간투양신, 천간으로 양신이 투출했고요. 종살사진이라고 해서 살을 따르는 게 진짜 이것이 진짜다. 이 사자니까요. 이것이 진짜다. 무술은에 저 위에 무술은 좋다고 그랬죠. 연등갑재 왜 금이 채니까요. 치신한원까지 올라갔네요. 정의병신원도 괜찮아요. 그 이유 이 정화나 병화가 절각이 되버렸어요. 화절각이 금득지했어요. 사판 연등 배설길이 계속 올라갈 거죠. 을미운에 충파 금국, 이게 금국에 의해서 충파가 당한 거예요. 오히려 강한 것이, 약한 것이 들어와서 강한 걸 건드리면 강한 것이 성질이 나서 발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순리대로 하면 을목이 만근을 뿌리를 내린 거예요. 미터 속에. 불러 돌아갔다는 거죠. 아, 저 나이 육순대원 되면 옛날 나이 치고는 뭐 오래 산 거죠. 옛날에 황금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아, 종삼장의 일원은 길게 하면서 사례 명조 설명은 짧게 한다. 그런 이유는 종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일단 종격으로 확정되면 용신과 희신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금 이상하네요. 그 문명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이 명조 또한 금오행이 관살에 을목일주가 따라야 할 운명이다. 을미대운의 월지 축토를 충하고 을목일주를 돕는 비거운이라 목득 만근 뿌리를 내려서 불록이 된 명주다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생략할게요. 종살격은 격국론에도 있으니까요. 오행주수법도 생략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자, 331번. 네. 330번이네요. 벌써 넘었어요. 331번입니다. 거의 끝나가네요. 512개니까요. 네. 좀 괜찮은, 저 세우는 안 좋죠? 그러나 이 세우는요, 사유축 근거 그래서 괜찮아요. 물론 이렇게 빨갛게 돼 있지만, 이 사화는요, 세운에서 병호운은 별로 안 좋죠? 그러든 저러든 대운이 아직 해대운이라, 병호 대운이 들어와도 문은 그냥 넘어가죠. 좀 힘들긴 하죠. 아무래도. 세운에선 좀 힘들죠. 대운과 세운이 같이 힘들게 들어오면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자, 이건 뭐 쓸 필요 없네요. 종합격으로 바꿔놨습니다. 비겁이 강해서요. 이 겁재가 강하고, 이건 양익격입니다. 종합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양익격과 종합격은 틀리죠. 예. 양익격은 용신이 못 가요. 예. 관살 아니면, 관살이죠. 제1용신이요. 그러나 이 종합격이 되면 관살이 더 어렵습니다. 관살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경술대운에 끝나나 그래요. 신에까지 괜찮고요. 경술운에 끝이 날 사주입니다. 왜? 목이 치니까요. 그리고 금토용에서 불용이라고 하면요, 불용했을 때 쓰지 않는다라고 한 용신이 들어오면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이런 사주를 종합격으로 봤다라고 하는데, 격국론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양익격이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쓰라고 할까요? 쓸 게 없죠? 용신이요. 네. 이런 사주는 자평진전에서는 없으니까요. 사례 명조가. 네. 양인격의 금이나 재성 이런 거는 쓰게 돼 있죠. 간목생호 중춘이에요. 지봉 양묘지왕. 그리고 인지로. 맞습니다. 해지생. 간요 을지조. 저 을목이에요. 양을목. 계지인 인성이고요. 왕지극이. 그래서 종기왕신, 초행, 가분, 어이구요. 조체 그냥, 이거 일찌감치 어린 나이에 몇 살인지도 모르지만 국립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개축, 북방 숲토라. 괜찮다는 거예요. 역작 수롬, 수로 말하니 등가 발감. 임자, 인성 조임. 인성이 가까이서 딱 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금불통군. 이 신금 불통군이에요. 지봉 생황하니 사주 황당까지 됐어요. 4대원까지. 그러나 5대원 1교 병술에 토금 병황하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촉기왕신. 보세요. 저 왕신을 건드리면 고로 불능면구야 라고
들어가서 허물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진 않았네요. 뭐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종강이 되었던 종왕이 되었던 이 강하거나 왕한 기운을 정하고 나면 그 강황한 기운의 용신이 아니면 시신이 되고 다시 그를 돕는 모형이 시신 아니면 용신이 된다. 구태여 강과 왕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이 명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측정하는 오행 체형 법칙으로 풀면 목세가 건강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극지하는 금토 오행을 찾으니 부재불용하고요. 화오행을 찾으니 역시 부재불용이에요. 이를 생하는 목오행까지 오는 목체, 목수, 용조에 수가 용신이 되고 목이 시신이 된다. 그 원리라면 철저님이 이 명제에서 수가 용신이다고 하는 것은 현대과학적으로 확인한 결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격국나는 지금까지 생략하고요. 네. 궁통보감은 맞질 않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3살 어려요. 7살에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국립학교에 들어갔네요. 똑똑한 아이였나 보죠. 네, 경술대원에 죽은 게 아니죠. 화를 면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 기후, 무신까지 괜찮아요. 뭐 70 넘어에 들어갔군요. 모터도 괜찮습니다. 뻘겋게 나왔지만 저 목이 다 막아줄 테니까요. 그리고 신금이 들어와서 괜찮고요. 신금 들어오면 안 되겠네요. 이제 보니까 이 유금은 괜찮아요. 저 수가 있어서요. 신금도 수가 어떻게 막아주지 않을까요? 네, 수가 용신으로 나오니까 수용신이에요. 만약 목이 용신으로 잡았으면 여기까지예요. 네. 그리고 경술대원은 진짜 힘들죠. 목용신으로 잡으면요. 프로그램에서는 수가 용신이고요. 초초 선생님도 수가 용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333번은 또 아이고 이런 것도 또 양인격이에요. 그러나 이 사주도 피겁이 왕에서요. 종강격이 되겠네요. 비겁이 왕하니까 종왕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책선전 하겠습니다. 제가 축약 적전수 천미 영신 분석을 내놨죠. 올해도 2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정도 되면 2권 나올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끝낼게요.